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오늘도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전형적인 K자형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잘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성장을 지속하고 또 안 되는 것은 뭘 해도 망해 간다는 것이죠. 주식시장 또한 경제 성장의 선행 지표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AI와 이와 관련된 반도체 산업이 고도 성장을 하는 동안 그 밖의 산업이나 섹터들은 반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5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작년 적립금 400조 원 경신해서 1년 만에 50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무려 16%의 이제 놀라운 상승입니다. 400조 원 경신 1년 만에 5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5개전간의 적립금 증가 추이를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최근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6.5% 역시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하지만 역시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많이 아쉬운 수준이 되겠습니다. 상품 유형별로 보면 TDF는 13.7%의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데 반해 그 디폴트 옵션은 규모에 비해 낮은 수익률 3.7%를 기록했고요. 이는 예금 등으로만 운영되는 안정형 비중이 과중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원금이 보장되는 디폴트 옵션을 선호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 증시 코스피가 75.6% 상승을 했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19.9%, 그리고 이제 미국 그 시장이 12.2%, 일본이 12.3%에 비해서 특히나 더 아쉬운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적립금 초고속 성장세를 퇴직연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운용 방법별로는 실적 배당형 비중이 24%로 3년간 2배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ETF 투자금액 48조 원은 3년 연속 100%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실적 배당형 123조 원의 40%를 차지하는 등 주요 투자 순환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유형별로는 DC 및 IRP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DB는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차 원금이 보장되는 DB보다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을 많이 바꿔나가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또 당연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DB 비중이 45.7%로 꽤나 과중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의 DB, 회색의 DC, 그리고 노란색의 IRP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연히 파란색의 DB가 급하게 꺾이고 있는 최근의 모습이고 더불어 동시에 회색의 DC와 노란색의 IRP는 그 반대로 적립금의 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용 방법별 적립금 현황을 보아도 그 왼쪽 그림과 같이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이 75%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또 왼쪽 그림을 보면 이 노란색의 실적 배당형 적립금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오른쪽 그림을 볼 수 있고요. 원리 보장형이 최근에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추세는 굉장히 더 좁게 그 격차를 이게 이제 좁혀지면서 빠르게 역전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상위 10%, 그다음에 수익률, 상위 10%의 수익률, 그다음에 이제 그 19.5% 그룹에서는 실적 배당형 투자가 적립금의 84%로 적립금 증가분의 67%가 운용 수익인 반면에 그 하위 10%, 그러니까 수익률 0.5%를 기록하는 그룹에서는 적립금 74%를 원리금 보장형에 그대로 방치하여 그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너무나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다는 것입니다. 상하위 각각 10% 집단의 이러한 심각한 수익률 격차는 운용에 대한 관심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점유율을 보면 여전히 은행이 압도적으로 막강합니다. 아무래도 퇴직금을 기초로 적립을 하는 매우 보수적 영향으로 안정적 운용이 우선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자별 점유율을 보면 삼성생명이 11%로 업계 1위이고 그 뒤를 신한, 국민, 하나은행이 이어가고 있죠. 증권사로서는 미래에셋이 7.6%로 상위권에 있지만 은행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권역별로 장기 수익률 현황을 보면 은행이나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등 수익률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특히 노란색 10년의 장기 수익률을 보면 대략 2% 중반대로 이 수치만 봐서는 정말 어느 하나 똘똘한 곳이 없는데 그 이유는 돈을 맡기는 사람들 자체가 퇴직금이라는 이유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원리금 보장형의 안정적인 운용을 선호하기 때문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핵심만 추려 보겠습니다. 개인 퇴직연금이라 불리우는 IRP, 1년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져가야 할 투자 상품입니다. 물론 장기간 투자금을 묵혀야 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DB나 디폴트 옵션 등 안정형이 절대 다수였다면 최근에는 가파르게 DC나 실적 배당형, 그중에서도 ETF로 빠르게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한국은 이미 부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K자형 성장 곡선은 이미 한국을 표현하기에 가장 심플하면서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IRP 또한 상위 10%와 하위 10%의 수익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절대 다수는 실제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여전히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운용 방법에 따라 같은 돈이 나중에 크게 불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인플레이션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IRP 계좌를 오픈해서 적립금을 늘리는 것 자체가 노후를 준비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이왕 할 것보다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활황인 주식시장을 감안한다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